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빙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이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미있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0809 070-8812-0809. 검색창에 국제민주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의 물대포가 백남기 선생의 머리를 노렸다. 오마이TV 생중계 단독 영상이 어제 늦은 오후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연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이 살수차 조작 요원이 백 씨를 조준살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지요. 그러나 이 영상을 보면 그 주장을 정면 반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찰 총기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발언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박정호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센 단독을 했군요. 네. 자, 우선 맞습니다. 어제 나온 이 영상이 지금 뭐 굉장히 세간의 큰 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우선 좀 짚어주세요. 어떤 것인지. 네, 영상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중 총궐기, 그러니까 지난 14일 그날 시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한창이던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청 입구 도로 상황이 생중계를 하던 오마이TV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네. 윤수연 기자, 저희 신입 기자인데요. 네. 윤수연 기자가 단독 촬영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녹음을 도와주고 있는 강신우 기자가 그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예, 묻힐 뻔한 영상을 찾아냈고요. 그 영상을 보면 뒤쪽에 있던 백 씨가 빈손으로 차벽 쪽으로 걸어 나오는 게 보이고요. 앞으로 나온 백 씨가 차벽에 연결된 줄을, 그 당시에는 차벽에 줄이 그 버스에 연결된 상태였는데 그 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데 말 그대로 조준 사격합니다. 차벽과 4m 정도 떨어져 서 있던 백 씨는 강한 수압에 물대포를 머리에 집중적으로 맞고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에 물대포가 사격이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백 선생님을 집중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물대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물대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대포 맞아본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 머리를 조준해서 물대포가 따라오다 계속 맞추거든요. 그래서 백 씨가 쓰러지지 않고 잠시 버팁니다. 그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려고 하다가 계속 집중 사격이 되니까 힘없이 도로에 쓰러지게 되는데 정말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살인적인 물대포,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빈손으로 앞쪽으로 와서 그 차벽에 연결된 줄을 살짝 잡아당기거든요. 잡아당기는 건 사실이지만 잡아당기자마자 바로 물대포가 공격을 합니다. 그 상황이 정말 위급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요. 하지만 경찰은 백 씨에게 이렇게 머리에 집중 사격을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백 씨와 백 씨를 구조하러 온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 발사했습니다. 이 경찰의 살수차 운영 지침을 보면 직사살수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서 가슴 아래를 겨냥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각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경찰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동영상 오마이TV 단독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 경찰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밧줄, 이 밧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네. 농민들 혹은 시위 참여자, 극렬 시위자들이 밧줄을 미리 준비해 왔다라고 네.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밧줄을 그 경찰이 먼저 뒤에서 묶었다는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오마이TV 영상을 보면. 네, 제가 현장을 확인했었는데요. 네. 그 시위 전에 네.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경찰차 뒤쪽에 네. 바퀴와 네. 경찰차를 묶어서 네. 뒤에 가로수를 네. 줄로 연결해서 묶어놓은 현장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지난 방송에서 네. 말씀을 해주셨죠. 했는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그 밧줄이 네. 과연 시민들이 준비한 게 맞냐, 노동자들이 준비한 게 맞냐, 아니면은 경찰이 준비해 놓은 밧줄을 노동자들이 그걸 당겨서 네, 잡아당기기만 한 거냐 네. 논란이 있는데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사실은 경찰이 밧줄을 경찰 버스에 묶어서 뒤쪽에 고정시켜놨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밧줄이 네. 경찰이 준비한 밧줄이 아니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경찰이 준비한 밧줄이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하얀 밧줄을 이분이 앞으로 나가서 잡아당깁니다. 네.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훅 뒤로 벌러덩 넘어지시는 네.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을 보면 그 많은 네티즌들 특히 이제 팟짱 애청자분들도 헷갈려하시는 것이 네. 이분이 처음에는 하늘색 조끼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농민회가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그런 조끼를 입으셨는데 넘어진 장면은 그 조끼가 벗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다라는 주장. 뭐 경찰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네. 여러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그날 그리고 뭐 여러 장면들이 막 그 여러 그 트윗을 통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확인할 수 없는데 네. 오마이TV 영상에 잡힌 그분이 백 씨는 확실한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 파란 조끼를 입고 있다가 쓰러진 네. 다음에 네. 시민들에게 구조됩니다. 그렇죠. 구조돼서 옆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구조 작업을 하는데 그때 그 사진을 보면 파란색 조끼가 벗겨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벗겨진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저희 사진에도요. 예. 하지만 뭐 이런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물대포를 맞고 뒤로 완전히 그냥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쓰러지는 시민분 영상도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백 씨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오마이TV에서 올린 영상은 다른 영상이다. 백 씨 아닌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문의하시는데요. 네. 그 영상은 또 다른 분입니다.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분이 그러니까 버스 앞에 있다가 네.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가지고 뒤로 그냥 아예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넘어지신 분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괜찮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게요. 보니까 그 지난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 때 경찰이 조준살수한 분이 지금 이제 쓰러져서 그 지금 위중한 상태에 놓인 백 선생님 이외에도 네.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박정훈 기자를 포함해서 보도하고 있던 KBS 기자를 포함해서 뉴스타파 네. 기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준살수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그렇습니다. 오마이 영상에 잡힌 바로 그분은 백남기 선생이 정확하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 구조하러 온 시민들한테도 한동안 물대포를 경찰이 발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그렇습니다. 잡힙니다. 네. 이것을 과연 경찰이 어떻게 해명할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1월 18일은 팟짱 서포터즈 1호점 풍무양꼬치 중국 본점의 창사 25주년입니다. 중국 본점은 중국 연계시에 있고 중국 대도시마다 직영점이 24곳, 가맹점이 60여 개, 직영점 직원 수만 2,000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최고급 양꼬치 전문점입니다. 풍무양꼬치가 이렇게 중국 최고 브랜드의 음식점이라니 어쩐지 맛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점 대림역, 디지털 단지 역점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각각 선착순 125명에게 고급 타올을 드리고요. 25번째 테이블에는 25만 원 상당의 가족 식사권을 제공합니다.
11월 18일 마침 그날 김광진 의원님도 예약을 하셨던데요. 김광진 의원이 당첨되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풍무양꼬치도 궁금하고 김광진 의원도 보고 싶으셨던 분들 기왕이면 11월 18일 수요일에 꼭 들러주세요. 풍무양꼬치 02-809-9292 02-809-9292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경찰이 어제 해명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경찰이 어제 그 백 씨를 쐈던 그 물대포에 달려있는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물대포 호스 끝에 달린 카메라가 있는데요. 네. 이 영상에서는 그 백 씨를 비롯한 시위대가 작게 보이는 반면 카메라 바로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살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백 씨가 물을 맞는 것은 보였지만 쓰러지는 장면은 물줄기에 가려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시위대가 백 씨를 부축해 끌어내려는 장면은 인식됐는데 경찰은 백 씨가 물대포를 맞은 것을 알면서 그 장면을 유심히 보면 그런 모습이 눈에 띄지만 계속 물대포를 가동하던 경찰관의 눈에는 띄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네. 당시 경찰은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경찰이 특히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물리한 경찰력 남용을 해놓고도 이렇게 발뺌하는 형식으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네. 정말 그 민주시민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이런 그 브리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우선 그 경찰 살수차 위에 붙어 있는 그 카메라 자체가 네.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작은 카메라도 이제 뭐 상태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네. 문제는 살수차 안에 있는 경찰관이 네. 가로 15cm, 네. 세로 12cm의 조그만 모니터에 의존해서 바깥 상황을 보면서 네. 물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물대포만 그냥 막 저기 그렇죠. 사람 있다? 그럼 사람을 향해서 네. 물대포를 쏘는 뭐 그 사람이 어디를 맞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가 물살이 없죠. 워낙 수압이 세서 네. 물만 보이고 사람은 잘 안 보였다라는 게 경찰의 주장인데 네. 이거 자체가 문제죠. 네.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수압으로 사람을 향해서 그런 일을 그렇죠. 이게 살인적인 겁니까? 정말 물대포인데 이거를 그 조그마한 모니터에 의존해서 쏜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고요. 이 자체가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살수차는 2인승이었는데요. 탑승했던 경찰관 2명이 모두 모니터로만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 씨가 쓰러진 사실을 살수차 안으로 알려준 경찰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사람이 쓰러졌다 그렇게 무전을 많이 치는 경찰이 유독 다 무전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무전 칩니다. 네. 네? 그런 경찰이 그 상황을 보면서도 살수차에 있는 2명의 경찰관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이고요. 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아이 엄마로서 그 아주 꼬맹이들한테도 막 싸움이 나면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살수차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바로 백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일이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걱정인데 밤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영상에 호응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 기사에 보면은 기사에 그 트위터 리트윗된 걸 보면은 뭐 3,500건이 넘었고요. 저희가 영상만 올린 그 트윗 계정에 따르면 아침 7시 현재 2,729건 아이고. 리트윗이 됐고 페북에서도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경찰이 주장해왔던 뭐 과격 시위자를 대상으로 한 뭐 직사 살수였다. 네. 아니면
우리가 겨냥한 건 아니다. 뭐 쏟아보니 그렇게 맞았다.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은 머리를 조준해서 가격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당시 불법 지표를 진압하기 위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과잉 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이 영상을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네. 자,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11월 17일 오전 7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출근 시간이 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근 시간 이후에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영상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받아서 후속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1987년 이한열 열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2015년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 모두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점은 경찰의 무도한 과잉 경찰력 남용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로 돌아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고 받으면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 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꼭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찾아가야죠. 대통령이라면 지금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국민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 잡아주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따뜻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더 끔찍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완용이 아닙니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이완영 의원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완영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죽은 일 10건 중 8건에서 9건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 범인으로 오해받은 사람이 뒷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 것으로 인식해 경찰이 총을 쏴서 죽여도 그걸 정당한 공무로 본 것이다. 이런 게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그러니까 민중총궐기 집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농민 백남기 씨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강경 진압을 두둔한 셈인데요.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경찰이 그대로 시위대를 패버리지 않느냐라며 그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너무 과잉 진압을 부각하는데 정말 선진국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완영 의원이 생각하는 선진국이라는 것의 잣대가 과연 경찰력, 총을 쏴서 죽여도 그거를 정당한 공무로 본다. 사실 미국 꼭 그렇지 않거든요. 경찰력 남용에 대해서 뭐 이런 일면의 건들이 있겠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부분만을 정말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어떻게 이런 게 선진국의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도 이런 그 미국 경찰의 총기 남용 이거에 대한 비판율이 엄청 높거든요.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항상 늘 이 총기 사고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거 뭐 뒷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경찰이 총을 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이완영 어렵네요 발음이. 이완영 의원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또 다른 측면에서 내년 총선 앞두고 뭐 노이즈 마케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말 정도는 해도 되는 사회가 된 겁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런 말 막말해도 되는 사회가 된 건가요? 저는 정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국회의원이 막 합니까? 이제 국민을 향해서 총을 막 겨누는 거 아니야? 아유, 끔찍합니다. 정말. 예. 자, 공권력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요. 경찰이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은
시종일관 침묵하고 네. 이렇게 강경 진압하는 경찰에 대해서만 두둔하는 모습. 이 의원이 이번에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의원의 막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회의 시간에 졸거나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내서 비난을 산 바 있는데요. 이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 첫날이었던 지난해 6월 30일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 조는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일자 별것도 아니다. 여기 들어와 봐라. 다 졸고 있다. 생리현상 가지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나 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진행된 해양경찰청 기간보고에서는 구조는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하면 되고 가족들과는 소통 차원에서 하면 된다. 가족들이 전문 지식이 있나 이성이 있나 라며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또 쏟아냈습니다. 이쯤 되면 이완영 의원 막말 제조기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생리현상 가지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네. 아무 데서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그 국회 의정 활동 특히 국정조사 기관 보고를 받는 국회의원이 졸고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별것도 아니고 다 졸고 있다. 네. 그리고 생리현상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걸 어떻게 후안무치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분 근데 지역구가 어디예요? 경북입니다. 경북 어디입니까? 네,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입니다.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예. 이 지역에 이완영 의원보다 더 훌륭한 분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 이 지역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이완영 의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런 의원을 네. 진실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민의 아들 이렇게 써 있다면서요. 네. 농민의 아들이 지금 농민이 쓰러졌는데 경찰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사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네, 지역구 사수하고 있으실 텐데 과연 농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경찰을 위해서 복무하는 국회의원인지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번 강경 진압에 나선 경찰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공권력이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 유린되는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일 수 없다며 경찰청장 등 관계 당국은 엄격한 법 집행에 직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이 근절되지 않도록 해온 법원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는데요.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뇌출혈로 쓰러진 농민 백 씨가 있는데도 공권력이 나약하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다른 지도부들도 공권력 두둔하면서 시위를 비판했는데요. 네. 친박 좌장이죠. 서청원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중 총궐기를 언급한 뒤 다시 한번 사법당국은 기본 질서를 해치는 일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IS의 테러에도 이길 수 없다며 이것부터 확실히 뽑아 놓아야 국제 테러에도 맞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다고 말했습니다. IS 테러요? 네. 정말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한국 사회는 정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안에서 그러니까요. 국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최소한 기자들도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고 돌아다니는 의견을 듣고 보도를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사실 보도, 진실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에 있는 여당 대표가 그리고 또 여당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런 분들 누가 뽑은 걸까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박 기자께서 이거 하시면서도 그냥 스스로 헛웃음을 IS 그렇습니다. 테러에서는 헛웃음을 웃으셨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예? 이렇게 공권력을 두둔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에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진 백남기 선생에 대한 좀 위로랄까 이런 말은 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혀요. 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전혀 없었고요. 대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무성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가장 충격이 컸을 프랑스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는데요. 프랑스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우리 국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셈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여당 대표입니까? 프랑스 여당 대표인가요? 네. 국민전선 대표인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자국의 국민이 지금 물대포에 공권력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이런 반구 없이 물론 프랑스 국민들에 대해서 애도를 그렇죠. 반드시 표명해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러나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안위에 대해서도 묻고 걱정하고 함께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닐까요? 그게 뭐 상식적이죠. 상식적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에 대한 얘기는 빼놓고 공권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는 현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2015년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짐직한 그런 일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꿈인지 생시인지 다시 한번 또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5년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팟짱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홍종학의 퓨어 경제,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팟짱 애청자들이 모두 퓨어해지는 시간입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퓨어하시죠? 네. 저희가 2주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요. 예. 네. 네. 퓨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현안부터 좀 짚어볼게요.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현재 G20 회의 정상회의 마치고 APEC 정상회의 위해서 마닐라로 떠났는데요. G20 정상회의에서 구글세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내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구글세라는 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구글세가 도입이 되면 그 최소한 우리 국내에서 이제 그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보면 구글세라고 하면은 구글에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들을 전부 발굴해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게 하는 이런 건데 그동안 구글도 한 푼도 세금을 안 냈다면서요. 네, 뭐 이 대형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개 이제 그 사업의 주체를
뭐 굉장히 싼 뭐라 그럴까요? 그 세율이 싼데 네. 이른바 조세 피난처라고 그렇죠. 하는 데에다가 사무실을 놓고 이렇게 사업을 되게 하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 장사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그 유럽에서도 네.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구글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는데 네. 뭐 그 유럽이나 뭐 영국에 거의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세를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으니 네. 그 G20가 이제 함께 노력하자 뭐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자체가 좀 우울하긴 하네요. 아니 뭐 그 지금 규모는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이런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점진적으로 그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요. 네네.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거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국회가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에 대해서 이견을 좀 좁혔다 이런 보도들이 어제 오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가 원내대표 포함해서 지도부가 3+3 회동을 열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법안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 홍종원 의원님 누차 이 방송에서 한 수차례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이 이른바 이 경제 3법이 이번에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의회의 한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특히 야당이 소수정당으로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하나도 지금 뭐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되는데요. 그 타협을 얼마나 잘 하느냐 거기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꾸준히 얘기했던 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의료 부분만 그 부작용을 없게끔 한다고 한다면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미 누차 얘기한 적이 있고요. 네. 김무성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가 지금 나와서 번복을 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될 건데 그 네. 문제를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관광진흥법은 법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재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전국에 보면 그 해당되는 사업장이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몇 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정 운영은 그 문고리들이 하는 것이고 네. 그 문고리 위에는 재벌이 있다. 그러니까 재벌이 그 허수아비 그 뭐라 그럴까요? 꼭두각시처럼 문고리들을 흔들고 있고 그 문고리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입장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야당은 굉장히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경제민주화 3법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경제민주화 3법이 통과가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협상을 잘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네.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서 야당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한중 FTA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백남기 선생도 농민회 일원이었습니다. 농사를 계속 짓고 계시는데요. 보성에서. 많은 농민들이 민중대회 때 참여를 했죠. 특히 이 한중 FTA 경우에는 한국농업에 상당히 직격탄이 될 거다 이런 예고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되는 겁니까?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한중 FTA가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슈가 잘 안 돼 있어서 네. 이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당이 아니냐 이런 그 오해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 총선 때 이 FTA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결국 이제 총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저희의 그 동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그 파괴력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피해가 크다고 하는 것은 이득도 꽤 큰 거지만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농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아마 직격탄을 맞게 될 거고요. 한국의 농업과 중소기업들, 그 웬만한 산업들 전체가 아주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그 파고를 넘어야 되는 그런 아마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이 없이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는 그와 같은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네네. 그게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무슨 환경 문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공기질이 그래서 이제 아주 황사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동안 거의 대꾸를 안 했는데 네. 오히려 지난번에 중국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중국 측에서요. 이렇게 돼서 이제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의 입지가 좀 강화가 되어서 그거는 이제 정부 여당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쪽에서도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 정부 여당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게 나름대로의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계화 시대에 이런 FTA라든가 이런 것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반면에 저희의 정책은 그렇게 해서 재벌들이라든가 수출 기업이 이득을 얻게 되면 그 이득을 이렇게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저희의 정책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따라서 그런 것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피해 지역을 지원을 한다. 이게 저희의 정책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출 기업이 잘 되면 그것이 떡고물처럼 떨어져서 낙수물이 돼서 낙수 효과가 되어서 흘러갈 테니까 피해 지역은 그냥 니네들이 감수해라 이런 거거든요. 정말 어느 나라 정부 여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답답한 게 그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선거 때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누가 자기를 위하는 정당인지를 제대로 판가름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지역적이라든가 감정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치우쳐서 투표를 하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계속 손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연금 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명확하게 판가름이 된 거잖아요. 국민연금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정당이 어디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가릴 것 없이 공적연금 전체를 지금 무력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희가 아주 힘들게 막아낸 겁니다. 지난번에.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힘들게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은 분들이 저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는 아마 저희가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제가 장담하건대 내년도에 저희가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저쪽에서는 다시 할 겁니다. 아마 연금은 공적연금은 거의 무력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선거 투표하시지 말고 이 논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으니까 박근혜 정부가 아나무인처럼 저렇게 국민들을 그냥 무시하는 국민들 70% 80%가
반대하는 정책을 저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종학 의원님께서 무기력감을 느끼듯이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중동 종편의 힘이 워낙 세서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스피커 용량이 너무 작아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께서 저희 팟짱에 힘을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더 큰 힘으로, 더 큰 영향력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공적 연금을 새누리당이 무력화하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야당도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점이 그 홍 의원님 목소리를 통해서 다 생생하게 전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은 정말 악전고투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언론에는 누리과정 예산 또 전월세 상한제 이거 좀 일정 정도 타협의 여지가 생겼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협상에서는 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민주화 3법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쪽이 경제활성화 3법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이종걸 대표께서 굉장히 이 경제민주화법을 애착을 갖고 계셔서 이제 이중 다중 대표 소송 들어가는 상법 개정안, 그다음 남양유업 방지법, 청년고용 특별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네. 그런 것들과 지금 말씀하신 이제 누리과정,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요, 다 이미 저쪽에서 약속한 것들입니다. 이중 다중 대표 소송 상법 개정안은 이거는 법무부에서 내놓은 안이거든요. 근데 정부 자체가 내놓은 안을 이제 내놨는데 재벌이 반대하니까 새누리당이 그거를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네. 남양유업 방지법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남양유업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정부 여당이 이 법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하겠다. 그리고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때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태조사 다 나오고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말을 번복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 고용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대통령도 이제 기금 내놓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희망펀드, 청년 희망펀드 이런 거 내놓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을 통해서 청년 고용을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그 혜택을 받은 만큼 청년을 많이 고용해라 이런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전부 막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막고 있고 누리과정은 자기네 대선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 얘기해놓고 예산을 한 푼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지방정부한테 다 떠넘기고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그냥 굉장히 힘들게 그걸 하면 자기네 공약 지켰다고 떠들기나 하고 저는 이 정부는 정말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론을 자기네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지금 전월세 때문에 피해가 큽니까? 네.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월세 올리는 정책만 쓰고, 대출 늘리는 정책만 쓰고, 그래서 경제를 피폐화시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최소한 우리가, 너네 불합리한 법이지만, 그런 거 좀 들어주는 대신에, 이렇게 정말로 민생과 관련된 법을 좀 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는 거죠. 아마, 이것도 역시 저쪽에서 이제 재벌들 얘기를 듣고 네. 재벌들이 동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중 다중 대표 소송은 절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법무부에서 내놓은 아니니까 새누리당도 이런 건 합리적인 아니라 해서 받고 싶을 건데 네. 아마 받았다가는 지난번 유승민 사태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아마 레이저를 맞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남양유업 방지법이라든가 남양유업 방지법은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아무래도 남양유업은 재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협상의 여지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쪽에 그 말도 안 되는 경제활성화 3법,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3법과 누리과정,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내실을 기해서 우리가 얻을 건 얻어내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2월 2일 날 예산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선진화법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다 같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자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것은 이제 국정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것은 뭐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사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그러니까 칼날을 잡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칼자루를 잡고 있는 쪽에서 언제든지 휘두르게 되면 저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벌의 꼭두각시가 된 정권 그리고 여당 거기에 대고 정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정권을 놓고 읍소 정치를 해야 되는 야당의 심정이 어떤지 정말 그 답답함이 그냥 절절하게 다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꼭 좀 지켜줘야 되는 것들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프랑스 파리 테러 때문에 국정원이 요청한 대테러 방지 법안 개정 이것도 이번에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그 정부 여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국정원 권한만 강화되는 거 아니냐, 예산만 늘어나고 이 문제점도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답답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테러가 되니까 또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이제 저해하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나 이제 속상한 거고요. 네. 그렇게 국정원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의 국익의 피해를 보는 거죠. 국정원이 이럴 때 항상 객관적인 중립성을 지켜왔다면 뭐 큰 문제가 없이 누구나 합의를 해서 이렇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 권한을 강화시켜주면 그 권한을 테러 방지에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신뢰하기 오히려 어렵겠죠. 그 권한을 공안 통치에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 네.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는 명확한 보장을 최소한 국가를 생각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한다든지 네. 그 국정원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한다든지 더 투명하게 한다든지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대테러 방지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 파트는 뭐 줄인다든가 국내 정치 개입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면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대테러 방지 법안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명적인 그렇게 이제 댓글 부대나 운영하고 있었던 국정원을 네. 신뢰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임기 3년간 이제 4년 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모든 게 좀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례 보기 드문 물대포 수압 때문에 조준 살수로 시민이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좀 어떤 좀 해안을 가지고 국민들 편에서 국민과 함께 이 엄혹한 전국을 헤쳐나갈지 정말 고민도 많고 생각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자꾸 이 정부가 북한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런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고 있고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위조차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고요.
뭐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국정교과서 사건이고, 그다음에 요번에 지금 이제 가톨릭 농민의 농민이 한테 이렇게 물대포를 쏴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렇게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무자비한 탄압하겠다, 이런 모습의 일단이 나타났고, 이것이 사실은 북한 정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저희로서는 정말 납득할 수 없고요. 우리 뭐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각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시위에도 나가고 댓글도 달고, 그다음에 자기 목소리도 높이고, 그리고 안 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 활동, 그러나 이제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